발사대 세우는 것으로 전자 유해파가 안 나온다고 국방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사드 반대투쟁위원회나 일부 주민들이 끝까지 이건 유해한지 안 한지 파악해야 된다라는 강한 목소리에, 사드 반대의 강한 목소리에 국방부가 결국 자기들의 기존 발표 내용을 접고 주한미군까지 설득을 시켜서 전자파 유해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22일 역시 주민들과 투쟁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반대에 국방부가 접었습니다. 시, 도군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측정자, 기자들 이렇게 한 45명을 모아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모아놓고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은 국방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나 투쟁위원회를 자극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건 접어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를 말았어야죠. 자기들 스스로가, 국방부 스스로가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를 해놓고 투쟁위원회가 강력히 나서서 전자파가 유해하니까 조사를 하자 했으면, 투쟁위원회에게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당신네들이 주장한 거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한미군까지 설득시켜서 관계기관까지 설득시켜서 하게 됐다. 왜 막느냐? 일단 이 절차는 그렇게 복잡한 것 아니니까 거쳐가자. 그 용기조차도 지금 국방부 없습니다. 일단 시끄럽게 하기 싫으니까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끄럽게 안 하면은, 시끄럽게 하는 게 두려워서 접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환경영향평가에서 더 큰 반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전자파가 유해한지 안 한지도 근거도 없는데 반대 투쟁위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환경영향평가?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든 국방부가 어떻게 하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들고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쟁위원회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만 한번 봅시다. 의정부에서 의정부 시장이 동두천의 2사단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마음을 함께하고 고맙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축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나왔다는 숫자가 약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두 얼었어요. 축제 자체 불러놓은 공연자들까지 돌려보내면서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그 시장은 민주당 출신이에요. 자기 자신도 봤을 겁니다.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갔는지. 그 시장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가서 이제 정착한 게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다시 축제가 계획이 됐습니다. 5월 20일에서 21일. 한마음 축제죠. 한미 문화축제.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전에도 간혹 반대는 있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 역시 그 반대에 의해서 접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브룩스까지 불러놓고도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해서 이것을 갈 수 있도록 할 강한 의지도 국방부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시 말하면은 몇 명의 주민과 이때까지 그 사드 설치에 기름도 갖다 넣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반대에도 국방부 어떻게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처를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투쟁위원회가 반대한다고 당신네들이 우리하고 사전에 이걸 협의한 것도 아닌데 왜 들어와서 조사를 하느냐. 그냥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반면에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물론 문상균 대변인의 자기 개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군사회담이 21일 북쪽에서 우리가 제안한 날짜가 21일입니다. 21일 하루가 다 갔도록 애간장이 타도록 기다려도 북쪽에서 아무런 답이 없자 국방부 입장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북한이 군사회담에 호응을 하면 이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국방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딱 읽었을 때 이건 국방부 대변인이 내놓은 발표문이 아니고 통일부 건 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철저히 무시, 이 정부 내에서는 꼭 국방부에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당황스러운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당황스럽습니까? 너무나 예견된 겁니다.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김정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핵 문제는 미국과만 얘기하겠다. 우리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주겠다. 우리하고는 핵 문제 얘기를 안 하고 싶답니다. 핵 문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북한에게 매달려서 남북 긴장 완화,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핵과 미사일, 그리고 서해 오도에서 간혹 일어나는 장사정포 사격, 국지 도발입니다. 그 문제가 안정화되지 않고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완화 안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김정은이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김정은 자기 입으로 핵 문제는 미국과만 얘기하고 미국에게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매달리다시피 좀 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콧대만 정정 세워주는 겁니다. 트럼프한테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콧방귀를 켜고 미국한테까지 겁없이 달려드는 북한에게 우리가 나서서 군사회담을 제의했을 때 우리 진정한 의도는 뭡니까? 정말 그들이 받아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몸값을 계속 김정은의 몸값을 높여주는 겁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도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떤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사회담 제안이 북쪽에서 받아들일 개연성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죠. 정말 가능성이 없죠. 심지어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에 참여하자 했을 때도 북쪽 장홍 IOC 위원이 한 일개 개인이 문 대통령을 한마디로 깔아뭉겼습니다. 우리를 너무 우습게 한다. 북쪽을 너무 우습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왜 공동 참여하자고 하느냐. 단일팀을 만들자고 하느냐. 꿈 깨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북쪽에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문을 열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이게 국방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방부는 대화로 북쪽과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국방부가 때에 따라서는 군사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6월 이후에 군사회담, 크고 작은 군사회담을 49차례 했습니다. 경의선도 복원하고 동해 북부선에 이르는 도로도 확장하고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운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운행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북쪽이 그걸 정치적인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운행이 안 됩니다. 계속 그것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위협과 협박을 가하면서 군사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가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만 쓰지 2007년 이후에 군사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한 번도 군사회담을 통해서 제대로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북쪽의 태도가 훨씬 더 고압적이고 상황이 남북한 대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카드가 확실할 때입니다. 북쪽이 우리에게 원하는 카드는 긴장 완화가 아닙니다. 평화협력이 아닙니다. 어떻게라도 남쪽을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로 바꾸어서 남북 연방제 형태의 통일로 가기 위해서 남쪽을 붉게 만드는 것, 붉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로 안 되니까 위협으로 가자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긴장 완화를 국방부가 나서서 대화를 한다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죠. 이 정부가 너무 남북 정상회담에 급급하니까 국방부까지 나서서 손을 써주고 있습니다. 손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 굉장히 목을 메고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급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거들어줄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100만보 양보를 해도 통일부에서 할 일이지 국방부에서 김정은 빨리 나와라, 우리는 21일까지 답을 안 했으니까 27일까지도 목매어 기다린다. 그러면서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 몇 명이 나와서 반대하니까 기가 죽었어. 더 이상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고 물러서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억지로 정말 어렵게 설득까지 시켜놔놓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제발 국방부만이라도 나서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좀 확실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투쟁위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환경영향평가?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든 국방부가 어떻게 하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들고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쟁위원회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만 한번 봅시다. 의정부에서 의정부 시장이 동두천의 2사단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마음을 함께하고 고맙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축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나왔다는 숫자가 약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두 얼었어요. 축제 자체 불러놓은 공연자들까지 돌려보내면서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그 시장은 민주당 출신이에요. 자기 자신도 봤을 겁니다.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갔는지. 그 시장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가서 이제 정착한 게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다시 축제가 계획이 됐습니다. 5월 20일에서 21일. 한마음 축제죠. 한미 문화축제.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전에도 간혹 반대는 있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 역시 그 반대에 의해서
접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브룩스까지 불러놓고도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해서 이것을 갈 수 있도록 할 강한 의지도 국방부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시 말하면은 몇 명의 주민과 이때까지 그 사드 설치에 기름도 갖다 넣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반대에도 국방부 어떻게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처를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투쟁위원회가 발사대 세우는 것으로 전자 유해파가 안 나온다고 국방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나 일부 주민들이 끝까지 이건 유해한지 안 한지 파악해야 된다라는 강한 목소리에, 사드 반대의 강한 목소리에 국방부가 결국 자기들의 기존 발표 내용을 접고 주한미군까지 설득을 시켜서 전자파 유해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20일, 22일 역시 주민들과 투쟁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반대에 국방부가 접었습니다. 시, 도군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측정자, 기자들 이렇게 한 45명을 모아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모아놓고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은 국방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나 투쟁위원회를 자극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건 접어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를 말았어야죠. 자기들 스스로가 국방부 스스로가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를 해놓고 투쟁위원회가 강력히 나서서 전자파가 유해하니까 조사를 하자 했으면 투쟁위원회에게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당신네들이 주장한 거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한미군까지 설득시켜서 관계기관까지 설득시켜서 하게 됐다. 왜 막느냐? 일단 이 절차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거쳐가자. 그 용기조차도 지금 국방부 없습니다. 일단 시끄럽게 하기 싫으니까 접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끄럽게 안 하면은 시끄럽게 하는 게 두려워서 접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환경영향평가에서 더 큰 반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전자파가 유해한지 안 한지도 근거도 없는데 반대는 깨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북쪽에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문을 열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이게 국방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방부는 대화로 북쪽과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국방부가 때에 따라서는 군사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6월 이후에 군사회담, 크고 작은 군사회담을 49차례 했습니다. 경의선도 복원하고 동해 북부선에 이르는 도로도 확장하고 도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운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운행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북쪽이 그걸 정치적인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운행이 안 됩니다. 계속 그것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위협과 협박을 가하면서 군사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가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만 쓰지 2007년 이후에 군사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한 번도 군사회담을 통해서 제대로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북쪽의 태도가 훨씬 더 고압적이고
상황이 남북한 대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그리고 협상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을 카드가 확실할 때입니다. 북쪽이 우리에게 원하는 카드는 긴장 완화가 아닙니다. 평화협력이 아닙니다. 어떻게라도 남쪽을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로 바꾸어서 남북 연방제 형태의 통일로 가기 위해서 남쪽을 붉게 만드는 것 한다고. 당신네들이 우리하고 사전에 이걸 협의한 것도 아닌데 왜 들어와서 조사를 하느냐. 그냥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반면에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물론 문상균 대변인의 자기 개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회담이 21일 북쪽에서, 우리가 제안한 날짜가 21일입니다. 21일 하루가 다 갔도록 애간장이 타도록 기다려도 북쪽에서 아무런 답이 없자 국방부 입장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북한이 군사회담에 호응을 하면 이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국방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딱 읽었을 때 이건 국방부 대변인이 내놓은 발표문이 아니고 통일부 건 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철저히 무시, 이 정부 내에서는 꼭 국방부에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당황스러운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당황스럽습니까? 너무나 예견된 겁니다.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김정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핵 문제는 미국과만 얘기하겠다. 우리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주겠다. 우리하고는 핵 문제 얘기를 안 하고 싶답니다. 핵 문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북한에게 매달려서 남북 긴장 완화,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핵과 미사일, 그리고 서해 오도에서 간혹 일어나는 장사정포 사격, 국지 도발입니다. 그 문제가 안정화되지 않고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완화 안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김정은이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김정은 자기 입으로 핵 문제는 미국과만 얘기하고 미국에게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매달리다시피 좀 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콧대만 정정 세워주는 겁니다. 트럼프한테까지 콧방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콧방귀를 켜고 미국한테까지 겁없이 달려드는 북한에게 우리가 나서서 군사회담을 제의했을 때 우리 진정한 의도는 뭡니까? 정말 그들이 받아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몸값을 계속 김정은의 몸값을 높여주는 겁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도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떤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사회담 제안이 북쪽에서 받아들일 개연성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죠. 정말 가능성이 없죠. 심지어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에
참여하자 했을 때도 북쪽 장홍 IOC 위원이 한 일개 개인이 문 대통령을 한마디로 깔아뭉겼습니다. 우리를 너무 우습게 한다. 북쪽을 너무 우습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왜 공동 참여하자고 하느냐. 단일팀을 만들자고 하느냐.